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사회 분야에 대해 토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국민의 권리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짜와 진짜를 비교하며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영구 후보는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현재 정치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토론에서는 사회 갈등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했고 후보들의 입장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김문수 후보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고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권영국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이는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GPU 원가를 예로 들며 정치가 증오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젊은 세대가 일어설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양극화와 저성장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치가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최근 정치가 변질되어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에 따라 토론이 진행될 것이며 후보들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알렸어요. 이 발언자는 정치적인 신뢰 부족과 사회통합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그의 개인적 문제를 들어 국민 교육 능력을 의문시해 그는 이재명 후보가 가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문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는 헌법과 인권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후보는 개인적인 폭언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의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정강훈 전 총장과 극우 세력을 단절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진보당과의 연합 공천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도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 간의 정치 공세가 오고 가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음모론자적 행동과 부정선거, 담론의 위험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궁금해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정선거를 주장한 바가 있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인지 반문했다. 이준석 후보의 계엄 해제 참여에 대한 의문과 함께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준석 후보는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정치적 거래가 불법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음모론적 시각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정치적 소통을 강조했다. 여러 정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부에서의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소통을 했다고 전해요. 이재명 후보가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다르게 보는 시각에 대해 언급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군 가산제를 재도입하겠다고 말하자 이 제도가 여성과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후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한 후보가 최근 재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요. 또 다른 후보는 생활고로 사망한 사례를 예로 들며 예산 문제와 정부의 세금 삭감에 대해 비판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경기도지사 시절의 청렴도 하락과 법인카드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자가 소속된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론합니다. 사회 갈등을 언급하며 이준석 후보는 최근의 갈등 상황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전장현 관련 행동을 비판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민주당의 개입이 정치적 책임을 없애고 법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져 시위의 원인과 사회 질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준석 후보의 차등임금제 공약 문제가 제기됩니다. ILO 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며 발언 시간에 대한 규칙도 강조됩니다. 후보들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연금과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는 토론이 시작됩니다. 권영국 후보는 돌봄과 복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무상 서비스와 연금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의료 정책과 연금 개혁이 비과학적이라며 정치개혁을 통해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 합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료 교육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발언했어요. 또 청년들의 반발에 대응해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연금 인상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적 어려움이 동시에 제기되었어요. 기초수급자 문제와 함께 기초연금이 진짜 복지 혜택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죠.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소득 증가 시 적용받는 배제나 감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는 고령 노동자 증가에 따른 문제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사과를 이미 했다고 반박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공병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공약이 논의되었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있다고 지적받자 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적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공의료가 갈등의 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성남시 의료원의 운영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15조 원의 추가 비용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의료 재정 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이준석 후보와의 논쟁에서 과연 간병비 지원 범위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차이가 드러났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치적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왜곡하지 말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고 지금 상태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묻고 각 후보에게 해결책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과잉진료 및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의료진과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의료비 절감 및 의료 혜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어요. 이재명 후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케어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는 연금 개혁이 복잡하지만 현실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판만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피평가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금 시스템에 대한 논의 중에 새로운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기존 연금 대상자와 새로운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어요. 기존 제도 수혜자와 새로운 대상자 간의 갈라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세대 간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현재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젊은 세대가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언급되고 자동 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세 분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대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금 연금화에 거의 적용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일과 관련해 사람들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이유와 자신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병원으로 간 이유는 가족 때문이고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몰라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해요. 부산대병원이 좋은 중증 외상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헬기로 옮긴 건 지역 의료진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있어요. 부산 시민들과 의료진들의 박탈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후송 결정의 배경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공약을 논의하며 과거 정책의 변화를 비판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기후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정부의 억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미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탄소 국경세 같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송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경제적 피해도 커졌다고 비판하고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어요. 권영국 후보는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정의세 도입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또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한국 원전에 대한 불신과 중국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한국의 원전이 반드시 위험하다고 말한 적은 없고 안전관리 비용도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적고 협력이 애매하다는 반론이 나왔어. 탈석탄과 감원전으로 기저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질문도 제기됐어. 현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히 양수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 용량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전국의 전력망을 지능형으로 연결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충전기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ESS가 화재 사고로 기피 시설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비율을 60%로 유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도전이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니 우리 기업들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원전 비율과 상충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원수 후보의 주장에 여러 가지 모순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으신 분이 편협한 생각에 빠진 것 같고,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은데 대안이나 정책 제시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폭력 산업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미 지어진 원전은 안전하다며 계속 가동하자는 입장인데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네요. 원자력 에너지는 위험하다고 자주 언급되지만 여전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가보며 안전성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기업이나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걱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의 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 중 이준석 후보에게 기후 공약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전기료 문제와 민영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공주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할당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이 조류 충돌이었다고 하면서 가덕도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어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가진 반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정치의 중요성과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비된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현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독재적 행동을 비판했어요. 김문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지지자들에게 힘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가 5월 27일에 열리며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